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성학 공개 강좌 진행하게 될 강사 신종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수업 중에 가능하면 계속해서 마스크 계속 착용하시고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착용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약간 더운 느낌이 있어. 그쵸? 약간 더우면은 덥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때 약간 끄고 그러고 시작을 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점성학 공개 강의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서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먼저 한번 저도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뭐 본격적인 수업이라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분도 있고, 일단 점성학이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으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괄적인 부분들이 있죠. 개괄적인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 이거는 봤는데 이거를 볼 때 지금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저는 일단 이거를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런 말도 해야 되나? 전자칠판 저희가 좀 질렀어요. 돈을 좀 질러가지고 아직 사용법을 제가 잘 몰라요. 몰라서 중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거나 뭐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급하게 제가 딱 올리고 다시 뭔가 조치를 해서 다시 URL을 드리든지 뭔가 조치를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점성학 공개 강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점성학에 대해서 공부 조금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금이라도 해봤다. 수업은 들어봤다? 아니면 책에서? 수업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러세요? 점성학 어때요?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럼 다른 분들은 도대체 점성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점성학, 그럼 뭘까, 이건?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일간 스포츠. 그렇죠. 일간 스포츠, 별자리. 그렇죠. 별자리. 점성학은 별자리인가 보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 점성학은 별자리가 아니냐? 아니에요. 별자리 맞아요. 별자리 맞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별자리 있잖아요. 그 별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점성학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점성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요, 그 역학,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다루었던 영역이 동양도 발전하고 서양도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전을 할 때 이게 점술적으로 먼저 발전을 한 영역들이 있어요. 점술적으로. 그래서 점술적으로 발전했던 영역을 조금 더 체계화시켰던 영역이 동양에서는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마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타로카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타로카드라는 영역. 보통 점성학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타로카드하고 사주 둘 중에 하나는 공부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에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발전시켰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동양에서 이걸 학문적으로 발전시켰던 영역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주 명리라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서양에서 사주와 똑같이 학문적으로 발전시켰던 영역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개 강의로 공부하게 될 점성학이라는 영역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점성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동양의 사주 명리적 생각이 있죠. 역학적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로 카드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점성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점성학적 공부 있죠. 점성학적 공부는 아주 놀랍게도 사주와 굉장히 닿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공부를 통해서 사주 공부하셨던 분들이 사주 명리가 조금 더 발전되고 체계가 잡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요. 점성학 전체에 대한 강의도 하겠지만은 동양역학과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이것저것 그냥 질문에 대해서 그냥 대답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오늘 좀 수업 편하게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이미 뭐 시작부터 너무 편했잖아요. 예. 가보자고요, 한번. 이거 맞나?
자,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는 뭐냐면요. 타고난 오행이 있어요. 사주에는 타고난 오행이 있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 사주 명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봐요.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셔도 어디 가서 사주 본 적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 보러 갈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목의 기운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화의 기운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걸 일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사주를 대표하는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에도 타고난 오행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오행이 있어요. 타고난 오행이. 나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들이요. 그런데 점성학에도 나를 의미하는 뭐가 있냐면 행성이 있는 거예요.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현대 점성학에 와서 잘못 전달이 됐어. 잘못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은 별자리 그러면 나는 개자리래, 나는 사수자리래, 나는 전갈자리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나는 사수자리래, 나는 전갈자리래, 나는 개자리래, 나는 양자리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는 오직 뭐의 관점에서만 알고 있는 별자리냐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별자리예요. 태양의 관점에서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별자리예요. 그런데 점성학은 지금 우주 전체를 순환하고 있는 행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성. 그러니까 이게 태양에서 봤을 때는 별자리가 내가 뭐야? 그런데 태양이 있을 때 모든 다른 행성들이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달라요, 별자리가. 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달라. 수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달라.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행성마다 별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뭐예요? 조금 더 광의의 의미로 넓어지겠죠. 그렇겠죠. 나는 지금 무슨 자리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는 태양의 별자리구나. 그럼 달의 별자리도 있어. 금성의 별자리일 수도 있어. 수성의 별자리도 있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금성은 이 별자리로 뭘 설명할 거야? 수성은 뭘 설명할 거야? 목성은 뭘 설명할 거야? 라는 주체가 조금 달라지겠다라는 느낌은 오나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사주에 타고난 오행이 있듯이 우리한테도 그래요. 우리한테도 점성학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의미하는 중요한 행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행성이. 어떤 사람은 유독 금성이 강해. 어떤 사람은 유독 목성이 강해. 어떤 사람은 유독 수성이 강해 하고 해서 나를 대표하는 행성이 여기도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행성들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무슨 오행으로 태어났는가? 이거는 점성학적 용어로 보면은 내 인생을 주도하는 행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사주 볼 때 그런단 말이에요. 배우자 운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재물 운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직장 운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사주적으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 목의 기운을. 내가 만약에 사주적으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여성, 배우자를 볼 때 토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봐요. 만약에 남자인데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 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고. 만약에 수의 기운으로 태어났다면은 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오행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오행적 글자가 다 달라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점성학에도 배우자를 해석하는 글자가 다르듯이 배우자를 나타나는 행성도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주적으로, 사주에 이게 있으면 점성학에도 이게 있어 이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학문적 접근이었거든요. 같은 학문적 접근이었거든. 이 부분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또 요걸 누르고 찍고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거 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 결국 우리 이런 거 궁금한 거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학 공부 왜 해요? 미래를 조금 더 미리 알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여기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8월이 있죠. 올 8월의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예? 더워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여름이니까? 확실해요? 여름이잖아요. 좀 우리나라 사계절로 따지면. 그렇죠.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덥다, 8월이 덥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예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 예상인데요. 8월에요. 반팔을 입고 다니실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건 맞죠. 그렇죠. 이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정말 당연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덥다는 의미가 뭐예요? 덥다는 의미? 덥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덥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선생님이 여름이니까 더워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름에 해당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이걸 여름이라고 그래? 왜 이걸 더워?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태양이 가까이에 있어. 그럼 태양이 가까이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더워. 이런 거예요. 낮이 더워요? 밤이 더워요? 왜 낮이 더 더워? 그래요. 그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8월은 이래, 12월은 이래, 밤은 이래, 낮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어떻고 해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뭐야 도대체? 우리는 그 시간을 공부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얘기하는 게 바로 행성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뭐야? 우리가 바뀌는 거야. 겨울에 여러분 두꺼운 옷 입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얇은 옷 입을 거잖아요. 봄에는 뭐야? 새싹을 심을 거잖아요. 여름에는 뭐가 잘 자라잖아요. 안 그래요? 여름에서 막 움직이는 동물들, 식물들 있잖아요. 파리 모기들 있죠. 모기들 겨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풀벌레 있죠. 조그만 거. 정말 이 벌레들도 여러분 시간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도 받고 있죠. 이해됩니까? 전부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의 위치, 행성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영향력을 우리는 안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요. 여러분은 계속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행성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야지. 자,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점성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알아야지 돼요. 4가지 요소를요. 그 4가지 요소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행성, 사인, 하우스, 어스펙트 이 4가지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요. 항상 이 4가지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 있죠? 별자리. 이 별자리를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몇 개가 있겠어요? 사인은? 12개가 있겠죠. 12개의 별자리입니다. 그러면은 행성은 뭘 담당하고 별자리는 뭘 담당하고 하우스는 뭘 담당하고 어스펙트는 뭘 담당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차근차근히 한번 해나갈게요.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성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행성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들어만 보세요. 사인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성은 기능이고 사인은 기질이다. 근데 이 말이 확 안 와닿죠. 안 와닿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성은 무엇을 담당하냐면 이것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내 배우자를, 이해됩니까? 사랑을, 공부를, 대화를, 소통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어 중심이에요. 어떤 싸우는 기능, 사랑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것들이에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뭘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행성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행성을 가지고 이런 걸 해석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사인은 뭐냐? 기질이거든요. 기질은 뭐냐? 어떻게를 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 두 개를 합쳐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사랑을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소통을 어떻게, 싸움을 어떻게.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행성이 각각 사인에 물드는 거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별자리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즉 태양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면 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태양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에요. 미래지향적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양이 양자리다. 그럼 뭐야? 나의 미래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목표가 양자리처럼 한다 이 뜻이에요. 양자리는 좀 공격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행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자리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양자리는 뭐냐면은 그 전체 별자리에서 제일 선두에 서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매하는 그런 양 있잖아요. 그 양이 아니라 사냥을 얘기해요. 숫사냥. 그래서 이렇게 뿔 있죠. 뿔 갖고 이걸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사냥이야.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승부욕이 강하고 모험적이고 이런 것들을 기질을 나타내는 게 양자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을 담당하는 행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사랑 그럼 무슨 행성이 먼저 떠올라요? 보통 금성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요. 비너스가 양자리라면이야. 비너스가 양자리라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남자들한테 비너스의 모습은 뭐냐면은요. 비너스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성들한테 비너스가 나타내는 기질은 금성이 나타내는 기질은 여성성을 나타내요. 여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만약에 비너스가 금성이 양자리였다. 그럼 뭐야? 여성성이 뭐 같다는 거야? 기능, 여성성을 어떻게 발휘한다? 양자리처럼.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승부욕이 있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너스가 금성이 아니죠. 비너스가 양자리인 여성은요, 어때요?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밥 조금씩 먹고 제가 원래 소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승부욕이 있고 도전적이 있고 앞서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은 뭐야? 심지어 뭐도 할 수 있어. 내가 먼저 고백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 부분 이해되나요? 기능을 어떻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을 나타내는 행성이 있죠. 싸우는 기능. 그걸 담당하는 기능을 가진 행성은 화성이에요. 화성. 마스가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성이 양자리에 있다면 싸움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승부욕 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걔네들은 한번 싸우면 뭐야? 말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걔는 뭐야? 야, 니네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성이 양자리인 사람이 자, 둘 다 화해. 둘 다 비겼어. 이거야. 이건 미치는 거야, 얘는. 왜? 걔는 승부 내야 돼. 그리고 승부를 그냥 내야 돼? 아니야, 이겨야 돼. 근데 질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졌네. 그럼 뭐야? 얘가 인정해? 안 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건 간단하게 언급하고 하는 겁니까? 자, 행성은 뭘 나타낸다? 기능을 나타낸다. 무엇을? 사인은 뭘 나타낸다? 어떻게 해당된다. 기질을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12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 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하우스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우스하고요, 여러분. 이퀄인 단어들을 얘기할게요. 하우스하고 우주하고 이퀄이에요. 하우스하고. 그리고 하우스 이퀄, 우주 이퀄,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 좋은 하늘의 위치에 있을 때 우주의 위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하우스와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2하우스, 그러니까 12우주잖아. 12하늘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늘을 어떻게 구분했다? 12개로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12개로 구분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12개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 이거 조금 꺼주실래요? 예. 12개, 지금 덥죠? 예, 좀 이렇게 12개로 구분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하우스가 담당하는 거는 영역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자, 이해됩니까? 그 어느 영역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하우스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어스펙트가 있습니다. 어스펙트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각도라고 그래요. 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각도라기보다도 이거는 좀 더 말하면 거리에 더 가까워요. 거리에. 그러니까 어스펙트다. 이거는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예를 들어서 태양이 혹은 수성이 뭔가의 기능을 발현시킬 수 있잖아요. 발현시키는데 수성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금성이 바로 옆에 와 있을 때도 있을 거야.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떨 경우는 금성이 이만큼 해서 나를 방해할 때도 있을 거야. 어떨 경우엔 다른 행성이 나를 도와줄 때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행성은 계속 순환하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성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정리해 볼게요. 행성은 뭐야? 무엇을? 사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12하우스는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어스펙트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다? 점성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주입니다. 우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한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별자리에서. 여러분 별자리 있죠?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별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저걸 사자자리라고 해. 근데 왜 사자자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자리가 사자자리야.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별들 있죠, 별들. 이 별들을 막 이렇게 선을 이어. 그 다음에 거기다 사자 한 마리를 그려놔. 그리고 사자랑 똑같이 생겼대.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사자자리라고 부른대. 라고 전부 다 공부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거려 줄래요? 그랬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사자 싹 지워봐. 그럼 정말 그게 사자처럼 보여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래놓고 사자를 그려놓은 거야. 이래놓고 이게 사자 같대. 이렇게 쫙쫙쫙 연결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걸 싹 지워봤어. 그리고 이 사자 어디 갔지? 앞만 봐도 사자가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자만 그래? 개는 안 그래? 양은 안 그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 인정하나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면은 그걸 맨 처음에 그려서 이건 사자같이 생겼어 하고 이건 사자야. 사자랑 똑같이 생겼잖아 라고 얘기한 걔는 사이코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사자야. 이거 사자를 닮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개뻥이야, 개뻥.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별자리요, 이거 개뻥이에요, 개뻥. 근데 왜 이걸 사자자리라고 할까? 그렇죠. 이걸 뭐 한 거냐면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모아보니까 사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사자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사자라고 뭐 하는 거냐면 우기는 거예요.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놓고 이렇게 막 우기는 거를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12개의 별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이거 참 이해가고 납득이 안 돼요. 뭐가 납득이 안 되냐면 여러분 이게 사자래. 이게 사자래요. 이게 쌍둥이래. 이게 쌍둥이고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말이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일단 별자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별자리는 뭐 하는 거다? 우기는 거다. 좀 쉽게 얘기하면 뭐다? 개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뻥까지 쳐가면서 이랬지 이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별자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별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별자리 있죠? 별자리는 우리가 별빛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만든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봅니다. 이거를 또 찍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요? 이거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네, 이게. 전자칠판 쓰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네. 예? 그래요? 자, 별자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보는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있죠. 별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별빛을 보는 거예요? 별빛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몇 억 광년 밖에서 이미 우리한테 우주에서 쏘아 올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야? 쭉 와서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게 별이에요. 그게 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주 밖에서 쏘아올린 별의 빛을 우리가 보는 그 별이 있죠. 몇 억 광년에서 전에서 쏘아올린 그 별빛이 있죠. 그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몇 억 광년 전에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온 그게 별빛이 움직인다고요? 그거 안 움직여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별은 여기 있어, 계속. 근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른 별 봤다가 다른 별 봤다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별빛은 그대로 있어요. 별빛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얘네들은요, 12개의 별자리는 항상 고정된 위치에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점성학을 공부한 거에 굉장한 개념 차이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에리즈는 어떤 특징이에요,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깊이 못 들어가요. 깊이 못 들어가요. 자,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는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이니까 뭐냐면 얘는 음의 영역이에요. 고정되어 있어요. 뭐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행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를. 걔네들은요, 몇 억 광년 전에 쏘아 있어가지고요, 딱 와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억지로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야. 아까 하우스, 하늘은 12개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 나눈 것들에 배속시키기 위해서 별자리를 12개로 만들어서 뭐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우기는 거라니까. 개뻥을 치고 있는 거라고요. 개뻥을 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 기호들이 있죠. 요 기호들을 가지고 요거랑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에리즈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각각. 그래서 각각 12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호들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수자리, 이거는 천칭자리, 이건 사자자리, 이거는 제머나이, 쌍두기 자리, 이건 양자리, 물병자리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팅된 뭐가 있다? 12개의 별자리라는 것들을 고정된 영역에 만들어 놓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건 뭐야? 억지 부리는 거다. 개뻥이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그냥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늘이요. 하늘을 뭐냐면은 이렇게 딱 원의 구조로 만들고 이렇게 12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가상의 영역이죠. 가상의 영역이죠. 점성학은 뭘 하는 거냐, 학문이냐면요. 하늘의 가상의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지도. 그 가상의 하늘 지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궁도라고 해요. 천궁도. 그 천궁도를 결국은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하늘의 가상 지도를 쭉 만들어서 12개의 영역으로 이거를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이거를 하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1하우스, 2하우스,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12개의 하우스로 구분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12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우스는 뭐야? 각각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개의 하늘, 12개의 영역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거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12하우스가 나타내는 궁극적인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12하우스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누구나 겪어야 할 운명적인 과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영역이 각각 무언가가 배속이 돼요. 그 배속된 것들을 내가 행성들이 여기에 배치된 순서대로 마치 그 사인의 기질처럼 그렇게 우리는 운명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문이 바로 점성학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음 구조가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개의 영역이 구분이 됐죠. 12개의 영역이 구분이 됐죠. 그럼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개뻥 12개의 별자리 있죠. 이 12개의 별자리를 이제 어떻게 여기다가 하나씩 배속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그럼 12개의 하늘에 이제 뭐야? 12개의 별자리가 전체 배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쭉 배속이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를 이제 뭐가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여기를 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뭐가? 그래요. 여기를 행성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성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사인의 별자리들 보면 뭐예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바뀌죠. 태양이 여기를 한 바퀴 다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얼마가 걸리는 거야?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12개 하우스니까 각 하우스를 얼마에 걸쳐서 돌겠어요? 아니, 한 달 아니에요. 이거 계산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태양이 계속 여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 30일 지나면 여기에 머물다가 또 30일 지나면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얘 자꾸 왜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무는 30일 동안 태양은 계속 LEG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한 달 동안 태어난 거는 전부 다 양자리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때는 황소자리 또 한 달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러면 아마 이게 전체가 36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앞에 1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도 정도. 하루에 1도 정도 움직이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59분 몇 초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은 양자리야. 예를 들어서 4월 5일 날 태어났어. 3월 31일 날 태어났어. 그럼 다 같은 양자리란 말이에요.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양자리니까. 그럼 3월 20일이 됐어. 그럼 양자리 처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양자리 0도가 되겠죠. 하루 지나면 뭐야? 아, 양자리 1도,
그 다음날 태어났으면 양자리 2도, 그 다음날에 양자리 3도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양자리 30도까지 갔다. 그 다음날 되면 뭐야? 황소자리 1도 이렇게 넘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부 다 그 사람들을 한 달래를 통틀어 뭐야? 너는 양자리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화성 있죠. 화성은 이걸 한 바퀴 다 도는데 2년이 걸려. 2년이 걸려요. 그러면 요 한 하우스를 돌아가는데 몇 달이 걸릴까? 2달 걸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은 여기 있다가 태양은 일로 오면은 그때서야 화성은 하나를 넘어갈 거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화성도 별자리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성은 12년이 걸려. 토성은 29.5년이 걸려. 우리 알잖아요. 자전주기, 아니 공전주기요. 그 공전주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를 돈다.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부터 공부를 하면서 살펴갈 거예요. 자, 12하우스의 영역에 이제 별자리가 이식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죠? 그 별자리가 이식되는 거예요. 별자리가 이식되면은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까 이 하우스는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운명적 과제라고 그랬죠. 운명적 과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운명적 과제가 이제 여기에 배속이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자,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여기는 소유와 재산을 나타내요. 자, 여기는 의미 있는 상대, 배우자, 경쟁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이거는 뭐 외국 관련된 철학, 종교, 외국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이거는 유산, 죽음, 상속, 여기는 친구, 인맥, 우정, 여기는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영역을 누가 순환한다고 그랬어? 행성이 순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철학과 종교와 외국과 관련된 것에 나의 무엇을 나타내는 행성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배우자를 나타내는 행성이 있다고 쳐요.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행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행성이 예를 들어서 수성이야, 머큐리야, 수성. 만약에 수성이 여기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수성이 어디에 있어? 철학, 종교, 외국 관련해 있네. 수성은 뭐야?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행성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내 배우자가 외국인이야. 가능성 있나요? 그렇죠. 또 내 배우자가 해외와 관련이 되어 있어. 내 배우자가 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해. 이럴 수도 있나요? 예, 그렇죠. 내 배우자가 법조인이야.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여기 법도 돼요. 여기 법도 됩니다. 예. 내 배우자가 법조인이야. 말도 되나요? 내 배우자를 교회에서 만났어. 말이 되나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내 배우자가 여기 있어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 좀 이해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자, 내 사업, 내 일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나타내는 행성이 여기 있어. 그럼 뭐야? 그렇죠. 종교 사업을 하거나 해외 관련 사업을 하거나 조금 더 심리 상담 쪽 일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쪽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느낌 이해되세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 단편적인 해석에서 이제 조금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죠.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이렇게 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머리는 거기에 행성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그 영역들을. 자, 이것들이 이제 행성을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이 행성을, 차트에서 이 행성을 그대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미지화 시켰냐면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이걸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 그리고 이거는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태양하고 달은 바로 기억되죠? 바로 기억됩니까? 그렇죠. 금성하고 화성은 우리 남녀기호야. 남녀기호. 그렇죠. 목성하고 토성은 그림이 좀 반대예요. 목성은 약간 사자 느낌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테나 있는 거 있죠. 이게 수성입니다.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어딘가에 배속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 곳 있죠. 이렇게 나누어진 곳에 이제 뭐가 돌아가는 거냐면 이 행성들이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나타내는 영역에는 뭐가 들어가 있구나. 내 소유와 재산을 나타내는 영역엔 뭐가 들어가 있구나.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영역에는 어느 행성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느낌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점성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아이 있죠,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 태어나는 순간 있죠. 아이 태어나는 순간에 뭘 하냐면은, 무슨 호흡을 하냐면요, 온몸 호흡을 해요. 온몸 호흡을. 그러니까 딱, 탯줄 딱 자르는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뭔가, 그걸 뭐라 그래요? CF 광고 있었잖아요. CF 광고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다가 아이 막 태어난 아이 있잖아요. 분유 광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물에다가 던져서 얼마나 헤엄치는 거 봤던 거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CF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그 CG 아니냐 막 그랬는데 그 실제였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아이는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그렇다고 아이 낳자마자 물에 던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이는 막 태어나면은요. 우리 실제로 태아 보잖아요. 탯줄 자를 때 보면은요. 아이가요. 웅웅거립니다. 그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온몸이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해요. 얘는 온몸으로 호흡을 해요. 온몸으로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이 뭐예요?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호흡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복식, 단전 이렇게 걸렸다가 이제 나중에 흉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숨이 차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올라와서 다 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온몸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을 처음 자르는 순간에 이 아이는 온몸으로 호흡을 했단 말이야. 온몸으로. 그때 이 온몸으로 호흡했던 그 순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행성을 쭉 떠돌던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를 떠돌던 행성이 그 순간에 탯줄을 딱 끊는 순간에 그 아이의 온몸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질을 형성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요. 조수간만의 차를 누가 일으킵니까? 뭐가 일으켜요? 달이 일으키잖아요. 달이 가까이 왔느냐 달이 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중력 작용으로 인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뭐야? 과학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아주 옛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저 달 때문에 저기 달 보이지? 하늘에 있는 달. 저 달 때문에 말이야 지금 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걔가 뭐라고 그랬을까? 그죠?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미신이야. 근데 지금은 뭐야? 과학이에요. 과학은 어떤 형태로든지요 이 영역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증명 안 되면 다 미신. 그 미신의 수없이 많은 영역 중에서 증명되면 비로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달이 바닷물을 끌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바다가 워낙 크잖아. 그러니까 끌어왔다 놨다 하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달이 바닷물만 끌어왔다 놨다 했을까? 그랬을까요? 안 했죠. 우리는 몸이 뭘로 돼 있어요? 우리는 물로 돼 있잖아. 그럼 우리를 끌어왔다 놨다 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우리는 물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뭐야 실제로 내가 아이가 태어나서 온몸호흡을 할 때 그 아이도 뭐야 끌어왔다 놨다 했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달이 건강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난 순간
온몸 호흡을 합니다. 온몸 호흡을 하는 순간 우주를 순환하며 아이에게 이식된 행성의 지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서 해석해야 될 천궁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 천궁도를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뽑으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뭐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다 별자리. 이게 양자리, 여기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이거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기호들 있잖아요. 기호들이 여기 있고, 아까 우리가 이 화성, 태양, 수성, 토성, 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제 이걸 영역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야? 아까 이거는 나의 영역, 이거는 소유와 재산의 영역, 이렇게 아까 우리가 써져 있는 걸 봤었죠. 각각 어느 영역에 어느 행성이 들어가서 있느냐, 이제 이걸 살펴보면 되죠. 이게 됩니까? 그런데 그 행성의 영역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이걸 보려면 뭐냐? 바로 이 별자리를 보면 된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좀 알기 쉽게 표현해줘. 이걸 좀 동양적으로 표현해줘.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동양에서는 이걸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똑같은 거를 어디서, 서양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개념적인 이해가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결국은 이러이러한 별자리를 행성이 순환하는 거라고 그랬죠. 행성이. 그러니까 12별자리를 행성이 순환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우리 동양은 10간 12지 그러잖아요. 천간과 지지가 있잖아요. 즉 천간이라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이 10개의 천간 글자가 뭘 도는 거예요? 지지 위를 계속 도는 거예요. 즉 12개의 별자리와 대비되는 게 동양에서는 12지란 말이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글자를 이 천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 이런 별자리를 결국 태양은 1년이면 한 바퀴 다 돌 거 아니야. 맞나요? 화성은 2년 만에 한 바퀴 다 도는 거고, 목성은 12년에 한 바퀴 다 도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돌 때 말이야. 돌 때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느 방에, 어느 별자리로 갔더니, 내가 되게 좋아. 되게 편해.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쭉 돌다가 어디로 갔더니 되게 안 좋아. 힘들어. 이런 별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화성은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별자리는 어느 별자리냐면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야. 그리고 천칭자리는 뭐겠어요? 이게 천칭자리거든요. 천칭자리는 뭐겠어요? 저울이잖아. 저울이. 그러니까 항상 타협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천칭이니까 타협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천칭, 타협하는 자리에 화성이 들어갔어. 화성이 들어가서. 아까 화성은 싸우는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승부욕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화성이 딱 들어가 있으면 화성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짝을 맞추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사랑하는 기능을 가진 행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기능을 가진 행성이 뭘까? 아마 금성일 거예요. 그렇죠? 비너스. 비너스는 여기가 있으면 편할까, 안 편할까? 그리고 비너스는 편하고 화성은 여기 들어가면 안 편하고 그럴 거란 말이야.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행성들이 쭉 돌 때 이럴 거 아닙니까? 어느 행성은 조금 편하고 어느 행성은 안 좋고 어느 행성은 안 좋은데 다른 행성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 어느 하우스에는 아예 행성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어디에는 몰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조금씩 조다 복잡하게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랑 똑같이 뭐예요? 결국은 뭐야? 천간이 계속 지지를 도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천간의 글자 있잖아요. 천간의 글자. 그 천간의 글자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위를 도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글자도, 천간의 글자도 어디 가면은 좋은 에너지가 있어. 어디 가면 기운이 쭉 빠져.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지를 천간이 순회하듯이 이거는 뭐야? 그대로 서양이 역학적으로 해석해라. 설명해봐라. 그럼 뭐예요? 12별자리를 행성이 순환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행성이 순환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결국 우리는 뭘 해석하는 거냐? 점성학은 행성을 해석하는 거예요. 행성. 그럼 이 행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별자리를 해석하는 거고. 그 행성이 어디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건 하우스를 해석하는 거고. 그 행성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그건 어스펙트를 보는 거고.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점성학을 공부하는 것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해되셨나요? 네. 예, 우리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너무 더우니까. 네. 예,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수업 해도 되나요? 이 수업 끝나면요, 보통 URL을 바로 오픈을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요. 앞으로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에 여기 와서 듣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방송으로 수업을 듣는 분은 URL은 계속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수업 시청하신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수강을 계속해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점성학이 개강되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을 또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오늘 거는 지금 방송 초반에 조금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중간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저희 감독님이 열어놨다가 내일 오전에 조금 편집해서 다시 올릴게요. 다시 올리면 다시 URL을 다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 이해되셨죠? 이 부분. 여러분들 이것들을 공부할 때요, 동양적인 느낌 있죠. 동양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혹시라도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거,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타로 카드도 모르고 사주 명리도 잘 몰라. 그런데 점성학이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에 딱 수업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은 분이 계시다면은 그건 저희가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타로 카드나 사주 명리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아이고, 공개 강의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좀 나중에 크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영역입니다. 별자리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억 광년 전에 우주 밖에서 쏘아올린 별의 빛을 보는 것이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음의 영역이다. 음의 영역이다. 결국 뭐냐? 점성학, 즉 우주를 해석한다는 것은 고정된 별자리의 영역을 순환하는 행성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공도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바로 운명적 과제를 나타내고 있는 12하우스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행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통은 별자리를 먼저 해석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행성을 먼저 공부해요. 행성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를 공부해요. 그 다음에 하우스를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하고 점성학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주하고 점성학은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냐면은 사주는 기호학적이에요, 조금. 그래가지고 사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울 때까지는 사실은 이거를 분석하고 읽어나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점성학은 제가 그 가르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한 사흘 공부하죠. 사나흘 한 4주 정도 공부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요. 지금부터 읽으세요. 그래요. 점성학은요, 다 배워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달 공부하죠. 그럼 2달 공부한 것만큼은 읽을 줄 알아야지 돼요. 2달 공부한 것만큼. 그래서 읽어 나가는 것이 여기서 살을 계속 붙여가야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맞아요. 그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쉬운 것부터 먼저 다 분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뭐냐? 행성은
기능이며 주체이다라고 했어요. 기능, 그러니까 무엇을 이걸 해석하는 거다. 자, 정리됐나요? 그럼 사인은 뭐냐? 기질이며 환경이다.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싸움을 어떻게, 이런 거라고 그랬죠. 소통을 어떻게, 대화를 어떻게, 토론을 어떻게,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먼저 행성을 통해서 그 행성이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먼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어떻게 쓰지? 이걸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행성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공부 안 했어. 별자리를 공부했어. 사인을 공부했어. 그렇죠. 그럼 그 기능대로 너는 말투가 이렇구나. 그렇잖아요. 너는 화가 나서 누군가가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너는 토론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너는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너는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성하고 별자리만 가지고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놓고 마음대로 이야기해. 그 다음에 그거를 하우스에 대입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우스로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그걸 다 대입해서 너는 이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한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어스펙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읽어지고 각각 공부한 영역이 있죠. 거기서는 그걸 끝내고 가야지 돼요. 그걸 끝내고 가야지 돼요. 이거 매번 수업만 진도만 나간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결국 그래서 하우스는 어느 영역에서 이걸 담당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면요. 쉽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이거요. 공부를 어디에서 어떻게? 자, 공부를 담당하는 행성이 있어. 있겠죠. 그렇죠. 공부를. 근데 여러분 공부를 되게,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클럽 가서 공부를 할 거야. 이러면 돼요? 도서관에서 춤출 거야. 이러면 돼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담당하는 행성이 마치 클럽에 있는 별자리처럼 그런 데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걔는 공부를 잘하겠죠.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한테 뭘 알 수 있냐면 이 전체적인 지도의 영역에서 먼저 하늘에 있는 12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여기에 뭘 넣는 거야? 바로 별자리를 배속하는 거잖아 말이에요. 그럼 이 별자리로 배속된 것들이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담당할 거야. 여긴 이렇게 담당할 거야. 이미 이거는 뭐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수업이 좀 더 나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먼저 좀 드릴게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주가 이렇게 12개의 영역에 구분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를 첫 번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하우스라고 그래요. 여기를 시작의 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타트점이에요. 여기는 스타트점. 자,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물고기 자리예요. 여기는 물고기 자리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물고기 자리에서 시작하느냐, 모든 사람이 양자리에서 시작하느냐, 모든 사람이 물병 자리에서 시작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여기를 전부 다 양자리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그려진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아마 공부해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의 영역은 뭐냐면요. 이거는 나의 하늘이 시작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점성학 용어로 어센던트라고 그래요. 어센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떠오르는 사인이다. 그래서 라이징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공부를 해본 분은 들어본 적이 있죠. 공부를 해본 분은 라이징 사인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나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별자리입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무슨 별자리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별자리를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별자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태양이 담당하는 기능이 미래라고 그랬죠. 미래 지향적인 삶의 나. 이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태양이. 그런데 미래 지향,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나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 본질은 이게 아니야. 나는 되게 순한 사람인데 나가서 뭐 하고 있냐면은 격투기 선수로 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격투기를 하는 그런 기질, 아주 승부욕이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 좀 편하게 순하게 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기질이 같을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기질이 정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그게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타고난 기질이 있죠. 타고난 기질. 타고난 기질은 뭘로 보냐면 달로 봐요. 달 사인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달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내면적 본질, 실질적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양 사인을 가지고 얘는 이래, 얘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를 좀 더 강하게 나타내는 건 뭐냐면 달이에요. 달. 나는 달이 뭐냐? 근데 여러분 달이 뭔지 알아? 달 사인? 모르죠. 그렇죠. 지금 달 사인 모르잖아, 잘. 안 그래요? 뭐 공부해본 분은 알겠지만. 근데 왜 태양 사인은 알아요? 생일 넣으면 되잖아. 생일만 알면은 태양 사인은 다 뭔지 알잖아요. 안 그래요? 왜? 똑같거든. 한 달 이렇게 돌아가는 게 똑같거든. 그렇죠. 근데 달은 뭐야? 아니야. 달은 한 바퀴 도는데 뭐예요? 그렇죠. 29.5, 28.5에서 29.5 사이예요.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야? 달은 그때마다 뭐야? 계산을 해야지 돼.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태양 사인이 발달하게 생긴 건 이거 잠깐 언급하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이 점성학이 고전 점성학입니까? 현대 점성학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답을 드리면은 저는 고전 점성학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점성학과 현대 점성학의 가장 큰 차이는 천해명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나와서 아직 그거의 근거치를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발견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발견된 시점의 사회적, 국가적 환경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입을 시키거든요. 그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고전 점성학을 해요. 뭐 그것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전부 다 이 태양 별자리가 이렇게 발달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인쇄술이 있죠.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스포츠 신문 있을 때 있잖아요. 스포츠 신문에서 보면 스포츠 기사 읽으려고 그걸 사잖아요. 사는데 솔직히 관심 없는 스포츠 기사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포츠 종목에 관심이 있든 간에 누구나 반드시 읽고 넘어가는 영역이 있어. 그게 뭐야? 오늘의 운세. 근데 그 오늘의 운세는 뭐야? 띠별 오늘의 운세예요. 띠별 오늘의 운세. 그렇잖아요.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쇄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생일만 알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거는 태양 사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사인 별자리를 가지고 운세를 적어서 책을 팔아야 되거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은 띠별로 보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사주 명식을 뽑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냥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 띠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띠별 운세가 발전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별자리 운세를 태양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내면적 진짜 모습을 좀 더 파악하려면 뭘 해야 된다? 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행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성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원래 행성은 뭐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항성은 뭐야?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은 행성이 아니야. 태양은 항성이에요. 항성. 이해됩니까? 달은 위성이에요. 위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성이라는 개념은요. 행성 주변을 돌면서 그 행성의 영향을 받는 걸 위성이라고 해요. 항성 주변을 돌면서 항성의 영향을 받는 걸 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은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태양은 행성이 아니에요. 항성이에요. 달은 어느 행성의 위성이냐면 지구의 위성이죠. 그렇죠. 달은 지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행성이지. 근데 여기 지금 지구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지구는 안 나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장은 뭐로 하는 거예요? 천동설로 하는 거예요.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를 대신할 거를 뭐야? 태양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중심이니까 나를 태양이라고 해줘 이거야.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구 맞잖아. 맞죠? 그래서 이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야. 이 영역을. 그래서 이 지구와 나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잖아요. 태양으로 대신하고 있지만은. 그럼 지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래, 내 위성이야, 내 위성. 이해되죠? 지구는 항상 달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구와 달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달이 그만큼 중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구를 대신할 것도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천궁도를 보면 이 경우에는 물고기 자리에서 시작해요. 1하우스가. 첫 번째 하우스로 물고기 자리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양자리가 여기서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물병 자리에서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사수 자리에서 시작하고 이런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용어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어적으로는 그걸 어센던트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동트는 지점에 있는 거다. 어센던트는 동틀 때 있죠. 내가 태어나는 날 동틀 때 있죠. 태양이 딱 떠올랐을 때 그때 사인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공부하시면 그렇게 알고 있죠. 잘 생각해봐. 그렇게 이해하면 아니 동틀 때 다 똑같은 시간에 뜨잖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달라. 왜 그러지? 하고 해서 어젠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라이징 사인이 있죠. 라이징 사인. 라이징. 이걸 이제 떠오르는 사인이다. 그래서 라이징 사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지구 자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구 자전. 자, 태양은요. 여기서 한 달간 머무릅니다. 맞나요? 하나우스 한 달.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머무는 기간은 전부 다 태양 사인은 양자리일 거야. 맞죠? 맞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지구가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서 1도씩 옆으로 갔다가 30도 넘으면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가요? 한 바퀴 돌면서 가요. 한 바퀴 돌면서 어지러워. 하고 1도 움직인 거잖아. 또 한 바퀴 돌면서 1도 움직인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바퀴 돌 때 있죠. 하늘을 전부 다 한 번씩 본 거야, 안 본 거야? 그렇죠. 그 12열자를 다 한 번 보면서 가는 거야. 보면서 가다가 1도 딱 움직이고. 즉 양자리의 위치에서 매일 12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30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건으로 넘어간다고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지구 자전은 뭐냐면 여기서 라이징 사인이다, 떠오르는 사인이다, 동트는 사인, 그건 개념적 이야기고 한 바퀴 도는 순간에 물고기 자리를 딱 돌고 있을 때, 자전에서 돌고 있을 때 내가 탯줄이 딱 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딱 잘렸을 때 제일 처음 본 건 뭐야? 물고기 자리야. 그러니까 지가 뭔 줄 알아? 물고기 자리네 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어센이고 라이징 사인이에요. 이해되죠? 미운 오리 새끼 알죠? 지가 뭔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오리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오리에 따라서 오리 흉내 냈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야? 펫조였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딱 했더니 나는 얘 같은 경우 물고기 자리죠. 나는 물고기 자리인 줄 알았던 거야. 물고기 자리인 줄 알고 내가 제일 처음 본 게 물고기 자리거든.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본 게 물고기 자리야.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자리 환경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야? 나 양자리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처음 태어나서 바라봤던 그 환경은 나의 삶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줄까요 안 줄까요? 굉장히 엄청나게 영향을 주죠. 마치 그 백족은 쥐가 오리인 줄 알았다니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게 라이징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성학을 여러분 해석하다 보잖아요. 태양과 달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태양과 달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처음 환경에 처한 그 별자리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일간이다. 사주로 얘기하는 일간. 타고난 오행은 얘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모든 행성의 별자리를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좀 압축 요약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달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태양처럼 살고 싶어. 태양처럼 살고. 그런데 너의 환경이 있죠. 너의 환경적인 너는 어센 같은 거야. 라이징 사인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게 바로 지구다. 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조금 이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공부를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했죠. 자, 싸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토론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일단 우주의 영역에 놓고 여기에 별자리를 배속시키고, 근데 이 배속을 어떻게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자전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바라봤던 그 별자리를 내 시작 하우스에 놓고 쭉 12개의 별자리를 배속을 해. 그 다음에 택줄을 잘랐을 때 말이야, 이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 행성들이 도대체 나의 어느 영역에 각각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어떤 누군가를 봤더니 이렇게 쭉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이해되나요? 이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배웠어. 지금 우리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을 때 우리 뭘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뭐야? 태양이 맞죠? 태양은 양자리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승부욕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이렇게 막 저지르는 거 좋아하고 이러고 살고 싶겠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본질은 뭐야? 너는 어떤 모습으로 타고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얘는 물고기 자리야. 이건 물고기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야. 그럼 이제 물고기 자리가 어떤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를 원래 눈물의 별자리다 그래요. 눈물의 별자리다 그래요. 바보 별자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상하고 상상하고 이 물고기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웃겨. 이 물고기 자리는요, 파이시스는요, 머리가 앞과 뒤에 하나씩 있어요. 앞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랑 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려고 그러면 얘는 뭐야? 이쪽으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조금 있고. 무슨 말? 그러니까 극심하게 우울함에 빠졌다가 말렸다가 눈물 많고 이런 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동정심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물고기 자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뭐처럼 살고 싶은 거야? 양자리처럼 살고 싶은 거야. 양자리처럼. 그러면 얘가 살고 싶어 하는 방향대로 한번 가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자, 저쪽에 가야 돼, 목적. 우리가 쟤랑 싸워서 이겨야 돼. 양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자, 저로 가자! 딱 했는데 얘가 아파. 아니면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 실수를 했어. 너 안 갈 거야? 안 갈래? 그랬단 말이야. 그때 얘가 미적미적해. 야, 너 가지 마. 지금 너 기다려줄 시간 없어. 야, 우리끼리 가자. 이거야. 냉정해요. 왜? 우리의 목적은 절로 가는 거거든. 저기 가서 해야 되는 거. 내가 그런 짓까지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애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야, 버려.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게. 너 끝났어. 넌 이제 가자. 딱 가는 거야. 이게 양자리적 기질이에요. 근데 물고기 자리는 안 그런단 말이야. 물고기 자리는 설득하고 뭐하고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너 나 오해한 거야. 이런 것들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나는 본성은 물고기 자리란 말이야. 지금 얘는 본성은 물고기 자리예요. 근데 뭐야? 살고 싶어하는 지향점은 양자리잖아. 자, 야, 오지 마. 가. 이럴 거 아니야. 가.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양자리적 본성 있잖아요. 살고 싶어하는 미래 지향적인 모습은 달 쌓이는 물고기 자리에 방해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이런 거야. 야, 없어. 야,
협상 없어. 끝났어. 야, 가자. 우리끼리라도 가야지. 무슨 소리야? 뒤돌아보지 말고 가. 딱 가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가다가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너 용서 안 해. 내 다시는 너랑 안 해. 막 그러다가 뭐야? 미안해. 그러면은 하고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기질이 동시에 나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두 개만 해석하면 그렇죠. 근데 얘는 모두 라이징 사인도 물고기 자리네. 환경도 여기 있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환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보통 책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을 볼 때 대문이다. 대문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간 너무 추상적인 설명이고요. 이건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처음 경험한.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더 길들여져 있어? 물고기 자리에 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행사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물고기 자리적 기질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물고기 자리적 기질이.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개가 다 들으면 어느 쪽이 좀 더 강하냐, 어느 쪽이 좀 더 약하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색할 때 이 세 가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라이징 사인과 달과 태양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 수업이 끝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 봐야지 돼요.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예를 듭니다. 라고 해서 그걸 해보면 이 세 가지만 갖고도요. 처음에 알면은 뭐야? 계속 써먹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써먹고 있어야 된다고요. 점성학은 다 배운 다음에 써먹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걸 보니까 원래 여기가요. 아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에 보면 여기가 나를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여기가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재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영역이 이 하우스예요. 이 하우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우자, 나의 중요한 상대들이 있죠. 중요한 의미 있는 상대들. 의미 있는 상대에서 꼭 배우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다 돼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상대, 이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우자의 영역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배우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외국을 나타내는 거였죠. 아까 외국, 해외, 철학, 법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였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여자라면은요. 이분의 여성성, 아까 이제 에리즈하고 이 태양, 달, 어생 갖고는 설명을 했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거야. 우리가 배운 것만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근데 이분의 여성성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성성은. 그럼 뭘 봐야지 돼? 비너스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자가 여성성을 나타낼 때는 비너스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너스네. 비너스가 뭐야? 황소자리야. 황소자리야. 그럼 황소자리는 굉장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감 만족 있잖아요. 감각적 만족, 쾌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야? 본인이 편안하고 감각적 만족을 취하고 편안하고 우아하고 그런 여성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성적인 취향이 어떠냐 이럴 때는 여성들은 화성을 가지고 봐요. 마스를 가지고 봐요. 화성도 보니까 토로스네. 그렇죠. 화성도 토로스야. 이건 뭐냐? 토로스니까 편안하고 감각적이고 만족적이고 부드럽고 쾌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같죠, 두 개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육체적 행위를 한다면은 서로의 그 육체적 감각적 쾌락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류의 여성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만약에 뭐 할 때는 좀 더 교감을 좀 더 오래 끌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의미 이해됩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성이 담당하는 거 있죠. 목성은 우리가 보통 행운의 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성에도요, 뭐가 있냐면은 길성이 있고요. 좋은 행성. 그 다음 대길성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흉성이 있고 대흉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성을 금성이라고 그래요. 길성. 그리고 대길성, 아주 가장 좋은 행성, 이걸 행운의 행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목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흉성은 화성, 마스라고 하고 대흉성을 토성으로 봐요. 세턴. 이렇게 봐요. 자, 아무튼 여기에는 대길성, 이 행운의 행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구하우스에 있어요. 구하우스, 9번째 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아까 뭐였죠? 외국, 해외 이런 거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야? 행운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 거야? 외국과의 관계, 철학적 일 이런 것들 있죠. 종교, 법률 이런 것들 있죠. 외국과 관련된 것들. 이런 쪽에서 무언가 행운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이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 포르투나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돈의 영역이에요. 어디 재정적, 재물적 행운이 들어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소유하고 재산이라고 그랬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역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 포르투나가 여기에 있으면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나가 여기나 여기에 있을 경우, 그래서 아, 이분은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잡아. 외국과 관련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그렇죠. 혹시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말이 되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타로 마스터라든지 이런 거 이해되나요? 그런데 타로 마스터 이런 건데 자기가 샵을 내서 하겠죠.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아, 그런 위에서 거기서 돈을 벌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그렇죠.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배우자의 영역이에요. 여기인데 우리가 행성이 7개의 행성이 있어요. 태양과 달이 있고요. 여기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12개의 별자리잖아요. 12개의 별자리. 이 12개의 별자리는 각각 주인 행성들이 있어요. 각각 주인 행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어느 별자리의 주인이냐면 이 사자자리의 주인 행성이에요. 그리고 달은 이 캔서, 개자리의 주인 행성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태양은 그 자체로 양이고 달은 그 자체로 음이에요. 자, 이건 이해되죠? 예. 그래서 태양은 사자자리 하나만 담당해요. 완전히 양적인 것. 그리고 달은 완전히 음적인 개자리 하나만 담당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5개 행성이 있죠. 5개 행성은 각각 양의 별자리 하나, 음의 별자리 하나를 각각 담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각각 5개의 행성이 2개의 별자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사자자리, 달이 개자리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게요. 그러면 여긴 처녀자리예요. 지금 칠하우스가 처녀자리야.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게 없단 말이야. 지금 행성이 없어요. 여기에. 여기 행성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 배우자 자리에 행성이 없어. 그럼 난 배우자가 없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가 하우스니까 여기가 집이야. 집 맞죠? 그렇죠. 그럼 이 집에 결국 이 집은 이 버고 이 처녀자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머큐리예요. 수성이에요. 수성. 수성이 여기에 머무를 수도 있죠. 그럼 뭐야? 자가잖아. 자가잖아요. 자가에 머무르는 머큐리는 그럼 힘이 셀까 안 셀까? 세겠죠. 그렇죠. 근데 이 머큐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긴 비워놨잖아. 전세를 줬잖아. 지금 세를 놓은 거야. 세를 놨는데 뭐가 없는 거야? 세입자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내 배우자는 이 집의 주인이 내 배우자인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내 배우자인 거야. 내 칠하우스의 주인이. 이해돼요? 그럼 누가 내 배우자야? 아까 얘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성이 어디에 있어? 양자리에 있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나의 어느 영역이야? 소유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 소유가 누구다? 배우자는 뭐야? 내 소유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집착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자기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아, 내가 바람을 폈어. 바람을 펴서 한번 뒤지게 혼난 거야. 한번 들켜가지고 한 두세 번 해서 혼났어.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야. 나한테 들켰어. 그럼 난 한 10번쯤 피웠거든.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나? 이 경우 용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경우. 내 소유거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뭐 그냥 의붓중이나 이런 것처럼 집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절대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아, 9번 하우스 목성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좋을 거야.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야. 이분은 아마 소유욕이 좀 있어.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이 좀 있을 거야. 라고 했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가끔 보면 뭐야? 굉장히 공격적인 기질이 있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고 뭐 결정하고 앞으로 나갈 때는 좀 막 치고 나가기도 해. 근데 치고 나갈 때 뭐야? 항상 뭐야?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되면 발목이 딱 잡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야? 눈물도 많고 그런 사람처럼 보여. 근데 이 사람 되게 편안한 거 좋아하거든. 편안한 거 되게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고 자기 만족 그리고 우아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남자도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남자가 괜히 자기 만족만 하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이 사람 되게 싫어해. 왜? 같이 느끼고 같이 쾌감을 느끼고 같이 우아하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아무것도 안 배워도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점성학은 다 배운 다음에 써먹는 게 아니라 배우면 배운 대로 바로바로 써먹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마치 점성학의 전부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뭘 했냐? 행성은 기능이며 주체이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사인은 기질이며 환경이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이거였다. 하우스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경험해야 될 고유 영역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영역들 안에서 여기도 봐요. 여기에 지금 이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여기 좀 모여 있죠. 그럼 이 영역에서 뭐야? 기능들이 막 행사될 거란 말이에요. 기능이 행사될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처럼 하는데 우주를 먼저 구분하고 내가 어떻게 자전하는 중간에 눈을 떴을 때 어디를 볼 때 태어났어 라고 해서 딱 탯줄을 끊었을 때 지구가 자전했던 그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우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체 별자리를 배속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행성들은 순환하다가 이렇게 멈춰져 있을 때 돼 있어. 이때가 바로 뭐야? 내가 탯줄을 잘랐을 때 이 기능들이 나한테 쑥 들어온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묘사하면 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바로 점성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이거는 소유와 재산의 영역이야. 이거는 예를 들면 이웃과 친구와 뭐 근거리 여행 그리고 가벼운 교육들을 담당하고 이건 가정의 영역이야. 이거는 뭐 유희와 쾌락 뭐 자녀의 영역이야. 이건 건강이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들 이건 같이 뭘 해석하는 거 같냐면요. 사주로 공부한 분들은 사주에서는 뭐냐면 육신 해석하는 거 있죠. 재성이야, 관성이야, 궁성 해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우스의 영역과 굉장히 다 있어요. 굉장히 다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사주를 모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예? 사주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그 과연?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산에 오르는 거 있죠. 산에 오르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분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주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주로 이 사람을 분석하는 것과 점성학으로 이 사람을 분석하는 게 서로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99%도 안 돼요. 100%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리고 저는 100% 일치한다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하고 점성학을 다 같이 공부해서 같이 자꾸 엮는 거예요. 같이 엮는 거예요.
다만 뭐가 틀리냐면은 우리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거라고 쳐요. 그런데 올라가는 코스는 많잖아. 사주가 이 코스로 올라가면은 점성강은 이 반대 코스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했을 때 꽤 괜찮아요. 꽤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재성 그러면 이게 돈이야 여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저 없다고 하세요. 재성 그러면 돈이야 여자야 이렇게 해석할 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성에 충이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을 딱 봤더니 예를 들어 7번 하우스의 행성이 변화가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야? 아 이건 배우자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접목됐을 때 조금 더 파워풀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파워풀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사주는 변화 원리가 더 강하고요. 점성학은 약간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목성이 이거 놀래라. 목성이 여기에 있는 이 행설 두 개와 마주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안 배운 오늘 이야기하는 어스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방해 요인을 하는 거예요. 긴장각이라고 그러거든요. 180도 반대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딱 일기토하려고 이렇게 칼을 둘이 서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목성이 이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요인들의 방해를 받을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어스펙트까지 적용되면 이런 것들이 해석되는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고 있나요? 나 혼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반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 동양역학에서는요, 이거 혹시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사원소의 서양 사원소와 동양 오행의 출연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동양역학에서는 무국에서 맨 처음에 태극이 분화됐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길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태극이 음양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무국에서 최초의 분화 과정을 통해서 태극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태극. 최초의 폭발과 똑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빅뱅 이론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빅뱅 이론과 이 태극의 분화 과정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최초의 분화 과정을 통해서 태극이 발생을 했고,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빅뱅 이론에 최초의 폭발을 통해서 시공의 개념이 생겼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태극은 처음 태자 끝극자입니다. 태극이 음양을 만나서 사상으로 분화됐습니다. 그 사상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에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은 자 우리가 그럼 태극이 음양을 만나서 분화된 최초의 것들은 태양, 태음, 소음, 소양 이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 네 가지밖에 없다는 이 네 가지가 모든 걸 의미한다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넷으로 구분하면 뭐야? 태양인 아니면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 아니면 소음이냐. 이해됩니까?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로 설명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체질도 뭐야? 태양인이냐 태음이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곧 동서남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방위는 동쪽 아니면 서쪽 아니면 남쪽 아니면 북쪽이야. 이 세상의 모든 계절은 봄 아니면 여름 아니면 가을 아니면 겨울이야. 자, 이해됩니까?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행구조로 발전을 해요. 오행구조로 발전할 때 뭐야? 목, 화, 금, 수로 발전합니다. 그럼 이 목, 화, 금, 수는 결국 동서남북 하나에 배속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에 배속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이러면 사상이잖아. 근데 동양은 오행이잖아요. 근데 이 출현 이후에 토가 별도로 나타난 거예요. 토가 별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뭐냐면 여기에 각각 끼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마다. 그래서 토를 우리가 강의 시간에 그런 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래서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사상을 통제한다.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제한다.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목화, 금수를 통제한다.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하는 5번째 원소가 출현하였다. 이게 동양역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은 봄을 나타내요. 화는 여름을 나타내고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입니다. 그럼 각각의 계절에는 뭐가 있어요? 생지, 왕지, 묘지, 겨울의 시작점, 한겨울, 겨울이 끝나는 점, 이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양역학은 이러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동양역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서양역학은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게 말이 되냐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서양역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서양역학은요, 태극이 음양을 만났죠. 동양은. 그럼 서양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핫과 콜드한 성향이 있었다. 태초에 핫과 콜드한 것이 있었다. 핫과 콜드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드라이하고 웨트한 성향과 만나. 이래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핫 앤 드라이, 핫 앤 웨트, 콜드 앤 드라이, 콜드 앤 웨트로 나가겠죠. 이거랑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빠르죠, 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핫 앤 드라이가 뭐야? 불의 원소가 됐다, 이겁니다. 핫 앤 드라이가 불의 원소로 발전했고, 핫 앤 웨트이 공기의 원소, 콜드 앤 드라이가 흙의 원소, 콜드 앤 웨트이 물의 원소로 됐다. 그럼 이것과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는 사상은 100%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있다면. 여기에는 우리는 생지, 왕지, 묘지가 있어. 동양은. 그럼 여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냐면 카디날 픽스드 뮤터블이라는 사인의 형태가 존재해요. 카디날 픽스드 뮤터블이라는 사인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목화, 금수가 있잖아요. 이게 물, 불, 흙, 공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뭐가 틀리냐면요. 서양 역학, 우리는 동양 역학은 토가 있어요. 오행이 갖추어졌잖아요. 근데 서양 역학은 아직도 4원소 체계예요. 4원소 체계예요. 그러면 서양은 4원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서양 역학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 4원소를 통합할 제5원소를 찾는 게 서양 역학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여러분 영화 제5원소 알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티브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양에는요, 동양에는 갑을병정, 무시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어딘가에 배속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서양은 뭐냐면은요,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여기 어딘가에 배속되겠죠. 불이거나 공기거나 흙이거나 물이거나 이런 거에 배속되겠죠. 그 다음에 양자리, 뭐 무슨 자리, 별자리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것 중에 하나에 배속될까요? 안 될까요? 배속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나온 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얘네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이걸 수라고 하고 토라고 하고 축위의 개에서 개축이라고 하고 갑자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고 이거는 생지고 왕지고 묘지고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이거는 불의 원소고 이거는 무슨 원소 공기 원소고 이거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원소에 어느 행성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점성학을 공부하면은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의외로 사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뭐야? 우리가 해석해야 될 주체는 행성이에요. 행성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행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이 행성의 기질들, 기능들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사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우스를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제 행성과 사인만 가지고 한번 해봐. 하고 그걸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우스를 공부해요. 그래?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걸 이번엔 하우스에 대입해봐. 이해됩니까? 그러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어스펙트를 공부하고.
그때 비로소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스펙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돼요. 진도만 나간다고 될 일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은 기초예요. 행성이 무엇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 놓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인은 가짜입니다. 개뻥이에요. 왜 개뻥을 쳤어요? 그 말 하고 싶거든. 그렇게 얘기하려고 뭐야? 그거를 갖다 맞춘 거예요. 무슨 그게 사자를 닮았어. 사자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자라고 우기는 거지. 안 움직입니다.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행성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인생 안 바뀌어? 바꾸잖아요. 역학은 바꿀 역자예요.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척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별자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행성을 해석하는 거야?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장 약한 행성이 뭔지 아니면 내가 가장 잘 돌아보여야 할 행성이 있잖아요. 그 행성들의 상태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통해서. 그래, 내가 이 행성이 나한테 가장 강한 행성이었어. 그거 갖고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앞길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게 점성학이에요, 선생님. 이게 점성학이에요. 자, 점성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천궁도를 해석하는 겁니다. 천궁도 좀 전에 보셨죠? 그렇죠. 하늘 지도예요. 가상의 하늘 지도입니다. 천궁도를 해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행성, 사인, 그리고 뭐예요? 하우스와 어스펙트, 사인, 행성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우리는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결국 행성, 이거 주체를, 인격, 상황 이거를 사인, 어떤 형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어느 영역에서 하우스, 어떤 관계로 어스펙트, 내 인생이 겪어야 될 운명적 과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야? 나한테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주가 좋다, 사주가 나쁘다, 차트가 좋다, 차트가 나쁘다, 그런 아주 웃기는 소리들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뭐야? 차트 나쁘고 사주 나쁜 사람은 인생 살기 싫잖아요.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어디 가서 사주 봤더니 전부 다 뭐야? 아주 너는 끝장나는 사주라는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내 사주가 어느 정도길래 해서 왔다는 분 되게 많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이거는요,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차가 벤츠가 좋아요? 타이탄이 좋아요? 트럭 있잖아요. 벤츠가 좋아? 트럭이 좋아요? 용도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벤츠 쓸 거예요? 아니라고요. 즉 뭐야? 나한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행성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행성은 인격이면 주체예요. 주체예요. 그래서 행성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인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 행성을 다 대입해가면서 해석할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12하우스는 어떤 영향을 미친가?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내가 발휘되는 거야? 이 기능들이. 그래야 나를 알 거 아니야. 어스펙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뭐합니까? 본격적으로 우주의 이해, 천문학과 점성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점성학입니다. 앞으로 이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뭐 공개 강의라서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개략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도 들 거고 이거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 거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지금. 타로도 모른다. 사주도 모른다. 근데 점성학이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점성학을 먼저 공부해 보려고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추천드리지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마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타로 카드를 공부하신 분들은 원소적인 이해가 조금 돼 있을 거예요. 원소적인 이해.
원소적인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아마 오늘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됐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같이 접목하면 이런 방법들이 되겠구나. 왜? 사주와 점성학이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무턱대고. 자, 오늘 뭐냐면 수강 신청하는 날 아니잖아요. 오늘 공개 강의하는 날이잖아요. 오셔서 굳이 선생님 꼭 수강 신청해. 제가 전화 드리고 뭐하고 문자 날리고 이런 짓 안 해요. 문자는 한 번은 드려요. 왜냐하면 개강을 해야 되잖아요. 개강을 하는데 수강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제가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한 번은 드릴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요. 아니 이거 뭐 내가 굳이 뭐 이것까지 다 이러지 마시고요. 꼭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요. 절대 귀찮게 안 해요. 문자를 한 번 드릴 테니까 수강하실 분은 수강한다고 하고요. 안 하실 분은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참 일하기가 편해요. 일하기가 편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또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강의가 시작될 테니까 방송으로 수업 들으실 분 혹은 이쪽으로 오셔서 수업하실 분들 그런 거 전부 다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하시면 제 전화번호 뭐 여기저기 살펴보면 문서방에 다 나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개 강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반갑습니다.